에너지, 전기, 자기, 중력, 위치 이런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어려운데요. 양자정보 기술을 이용하면 미세한 신호를 증폭시켜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젠베르크 한계치에 도달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이젠베르크 한계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신호가 강해지는 걸까요? 여기 빠르게 날아가는 탁구공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탁구공의 위치나 속도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측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측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치와 속도처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두 개의 물리량, 변수 Q와 변수 P, 이들의 관계를 켤레 변수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위치와 모멘텀이 켤레 변수가 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모멘텀 대신 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치 변수와 속도 변수의 불확실성은 두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타나는데요. 위치 변수의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속도 변수의 표준 편차가 커집니다. 양자역학에서 켤레 변수가 되는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이 항상 어떤 상수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하이젠베르그가 이 법칙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이 상수를 하이젠베르그 한계치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불확정성 원리로 어떠한 물리량도 하이젠베르그 한계치보다는 더 정확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자 측정 기술은 이런 물리적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양자 상태의 두 개의 켤레 변수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상태로 생성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양자 기술 중 스퀴징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스퀴즈, 쥐어짠다는 뜻인데요. 하나의 변수 분포를 쥐어짜서 표준 편차를 줄이면 다른 변수 분포가 쭉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스퀴즈 상태는 아주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측정 시스템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퀴징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자연계에서 관측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빛의 에너지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중첩과 얽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광자가 수직이거나 수평인 편광양자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중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블록 구면을 볼까요? 마치 지구본처럼 생겼죠? 북극은 광자의 수평 편광 상태, 남극은 수직 편광 상태를 나타냅니다. 적도에서 경도가 0인 점이 수직 수평 편광의 중첩 상태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해 볼까요? 전기장의 세기에 따라 수직 편광의 위상을 회전시키는 측정 장치로 광자를 통과시켜 델타만큼의 위상을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델타의 값이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위상은 수학적으로 오일러수 2의 허수지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데 델타 위상은 2의 델타 허수 거듭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전기장을 지난 수직과 수평의 중첩 상태 광자는 수직 상태 위상이 델타만큼 바뀝니다. 이 상태는 초기 상태와 양자 간섭을 시키면 고전적인 측정값 델타를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광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광자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벨 상태의 광자쌍은 가장 강한 얽힘 상태를 가지는데 하나의 광자가 수평 편광 상태이면 다른 광자도 수평 편광 상태가 되고 반대도 항상 성립하는 상태입니다. 벨 상태는 양자 상태 토모그래피라는 방법으로 위상을 포함한 상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얽힘 상태의 두 광자가 동시에 전기장 측정 장치를 지나면 2배의 델타만큼 벨 상태의 위상이 회전됩니다. 그럼 토모그래피 측정에서 2배 강한 신호를 얻게 됩니다. N개의 광자 얽힘 상태를 측정한다면 N배의 더 강한 신호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하이젠베르그의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측정을 이용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초정밀 중력 센서입니다. 진공 속에 하나의 원자를 레이저로 포획하고 있다가 자유낙하를 시켜 중력을 측정하는데요.
자유낙하 중 특정한 위치에서 얽힌 광자와 부딪히면 얽힌 광자 위상이 회전하겠죠. 이 위상과 자유낙하 시간을 측정을 통해 중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초정밀 중력 센서를 이용하면 인공위성에서 지구 표면의 중력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지하 자원과 구조물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또 중력 센서는 초정밀 가속도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로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GPS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실내나 지하, 수중 공간까지 파악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이 위치 보정을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장기간 수중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얽힘을 응용한 양자 기술을 사용하면 양자 이미징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광학 이미지 센서는 단일 광자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광자만 측정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초점의 크기가 2의 제곱근에 비례해 작아져 더 세밀하게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광자쌍 빛을 사용하면 일반 광학계보다 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세포나 유전자 분자 영상 진단이 가능해지겠군요. 빛을 분석해 물질의 상태를 연구하는 분광학에서는 물질의 양자 상태를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미경의 양자 분광학 기술을 결합해 생체 조직을 성분별로 분리한 3차원 이미징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니 일견 무시무시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물론 실용화되기까지는 여러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빠른 양자 광원이나 빠른 단일 광자 검출기와 같은 것들이죠. 아직은 꿈의 기술인 셈입니다. 고전 역학적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양자 정보 처리 기술, 전기장과 자기장을 감지하고 지금보다 더 정밀한 해상도의 광학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휴대용 중력 센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도 양자 센서는 기존의 센서들과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자 계측을 통한 센서와 이미징 기술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과학과 의학 분야, 그리고 데이터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